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어제 오후장에 다시 한번 국내 증시가 탄력을 붙여주면서 빨간불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양대 증시 파란불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주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돌아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이 주목한 세 가지 키워드 수익 봉투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그룹주를 비롯해서 오늘 그룹주 전반적으로 강력한 슈팅이 나왔는데요. 간암 신약에 대한 이슈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유럽 종양학회에서 1차 치료제로 권고가 됐다라는 소식에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아직 신약 승인이 나지 않은 약물에 대해서 처방을 권하는 약 등재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HLB 간암 신약이 구부 능선을 넘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 전반적으로 오늘 강력한 슈팅이 나왔는데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도 바로 한번 뜯어보시죠. 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정말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모멘텀이 상당했는데요. REC가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가장 먼저 전달이 됐습니다. 이 REC 제도라는 건 보통 신재생 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했는데 이 사업을 활발하게 하지 않았을 때 REC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제도를 폐지를 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방향을 확대하겠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강력한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전장에 인도에서 들려온 소식도 있었는데요. 인도에서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중국을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겠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반사수의 기대감까지 들려왔고요. 에너지 3법에 대한 수혜까지 함께 받아가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강력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주춤주춤하다 보니까 탄력이 약간은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올라온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도 챙겨보시죠. 네, 미용 의료기기 섹터 오늘 또 한 번 올랐습니다. 사실 어제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어제 강력하게 올랐다가 결국에 종가에는 실망감만 남겼는데 오늘 어제 못 올랐던 그 부분을 그대로 만회해주면서 한 번 더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클래시스였다면 제2의 클래시스로 거론이 되고 있는 레이저 옵텍에 대한 기대감을 안게 되는데요. 일본에 수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미용 의료기기 테마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한알령 해제로 인해서 화장품 종목들까지 오늘은 함께 슈팅을 보여줬는데 VT가 어제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종목 내에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또 발표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토니모리의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화장품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비롯해서 화장품 테마까지 잠시 뒤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마감이 다소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2월 마지막 주가 다소 아쉬움이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견조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결국에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EU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점도 사실상 좀 부담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포인트가 오늘 조금 나온 것 같은데 미국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증시가 조금 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오히려 좀 잘 버텨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장 막판에는 밀고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와서 이게 조금 디커플링화 되어 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좀 강세로 도입이 올라오게 됐었을 때는 그 자금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관찰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하루만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잘 나왔거든요. 그쵸. 저는 그래서 오늘 국내 반도체 업종도 좀 괜찮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장 초반에 부분적으로 뭐 이제 액침 냉각이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쪽에 살짝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AI 반도체 모멘텀은 튼튼하다라는 거를 저는 방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블랙엘이 굉장히 지난해 출시가 되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나올 루빈인 새로운 이제 고성능 반도체 칩이 있거든요. 엔비디아는 더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성능 반도체 칩이 그럼 나오면은 그거를 누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처가 있겠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어떤 도입기, AI 산업은 도입기입니다. 도입기 기간에는 항상 과잉 투자가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닷컴 버블도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긴 하거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루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굉장히 좀 튼튼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 가격을 절감시키고 싶어서 자체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고자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의중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 가장 잘 만드는 것은 엔비디아거든요. 끊임없는 수요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위상이 조금 좁혀질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은 결국에는 한 2분기 이상의 어떤 엔비디아의 실적이 우리가의 예상치를 조금 배신하는 상황들이 와야 되는데 적어도 저는 27년도까지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엔비디아를 가지고 과거 닷컴 버블 때 시스코랑 비교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그렇게 폭락이 나오는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1, 2년 기간 조정을 받을지언정 결국에 이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나올 거다. 제가 핵심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 반도체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튼튼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국 증시만 딱 띄워놓고 지금 와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지금 수급이 조금 타이트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건 좋은 부분은 맞지만 이제 수급 자체가 지금 타이트해지는 게 딱 보이는 게 뭐냐면 1월부터 2월 초까지만 해도요. 한 업종에서 수급이 꽤 많은 날들이 수급이 들어가다가 또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흘러가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됐는데 지금은 하루에는 오늘은 이 종목이 올랐지만 내일은 또 다른 쪽에서 올라가고 다른 쪽에서 올라갈 때 기존의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이 좀 버텨주는 게 아니고 시장에 어떤 추가적인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다른 쪽에 넘어갈 때는 한쪽에서 매도를 하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를 급급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맞아요. 지수 대비도 굉장히 손실폭이 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보다는 지금 이제 시장 지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나오고 있는 또 대기되어 있는 좋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미리 잘 잡아놓는 게 중요하다. 포인트는 똑똑한 돈들이 잘 들어와 있는 스마트머니를 잘 확인이 되는 종목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제가 잠시 뒤에 강의 드릴 겁니다. 스마트머니 기법 강의 드릴 예정이고요. 이 기법을 통해서 잡아낸 공략주까지 방송 말미에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정해진 파일을 빠르게 나눠먹는 장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플로우를 잘 찾아다니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같은데요. 그 기법이 궁금하시다. 돈이 어디로 먼저 들어가고 있는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HL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룹주 전반적인 슈팅이 나왔는데 가남 신약 모멘텀으로 오늘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살짝 탄력은 줄었거든요. 이 1차 치료제로 등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승인은 안 나왔는데 약품을 처방할 때 강력 권고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예. 얼마나 큰 모멘텀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은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어쨌든 HLB 그룹에 지금 이번에 나온 내용이 리보세라닙과 캄켈리주맙에 대한 병용요법 자체가 네. 사실 이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입니다. 유럽 중앙학회가 여기에서 어쨌든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됐다는 소식은 긍정적이에요. 특히 이제 신약을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권위 있는 학회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 표준 치료제로서의 위상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시장에서도 지금 받아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HLB 그룹들 전체를 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상환 기수가 매우 높아요. 다 동일하게 움직이고 그 핵심 재료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재료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제로서의 등재, FDA 승인 뭐 기대감, 혹은 승인 신청, 혹은 뭐 임상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재료가 보통 나오면 노출이 됐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히려 HLB 그룹주들은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뉴스를 보고 뒤늦게 잡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더 단기적으로 끌고 갈 요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리스크를 따져보긴 해야 돼요. 네. 변수가 많습니다. 사실 그 지난해 FDA 5월에 승인 불발이 났거든요.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됐으면은 그 국산 항암제 치료 승인으로는 FDA에서 최초로 승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었는데 어쨌든 불발이 났어요. 근데 물론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9월에 재신청을 넣긴 했거든요. 다만 이제 한 번 정도 불발이 났었던 이력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 더 재료가 좋아진 건 맞습니다. 오늘 재료로 인해서 더 어쨌든 리보세라닙이라는 재료가 탄탄해진 것은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한 리스크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불확실성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임에는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크를 크게 안고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확한 어떤 재료의 길이가 있는 종목들을 충분히 발굴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한 재료에 너무 기대해 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벤트들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는 식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이라던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주가가 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HLB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뜨고 나면 오히려 그 모멘텀이 약간은 또 지연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승인 이슈 이유를 한번 확인해보고 들어가는 전략을 좀 짜보셔야 된다라는 점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LB 그룹주에 대해서 관심이 간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HLB 그룹주도 그렇고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세도 정말 시장이 약했는데 전반적으로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본 것 같거든요. 태양광 모멘텀이 정말 많던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새로 발의했고 이 안에 이제 REC 제도를 폐지를 한다. REC 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그 문제 이야기 나왔던 거는 대형 발전사가 현물 시장에서 REC를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라고 하는 RPS 비율을 잘 조정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좀 불필요한 소규모 태양광 회사들 발전소들이 좀 괜히 난립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제도가 폐지가 되면은 대형 발전소는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짓거나 혹은 대형 발전소에 대한 지분을 확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야당에서 일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업체에 대한
그건 어떤 보호를 좀 해줘야 된다. 네. 피해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을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인도에서도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10억 달러 지원책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에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 볼 때 저는 딱 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 다 볼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조금 선별적으로 옥석을 잘 가려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거든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잡아내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고요. 잠시 후에 안내 드리는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신재생 업종 내에서 네.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종목을 오늘 공략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신재생 에너지를 따로 띄어서 딱 놓고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떨어뜨려 놓고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모멘텀은 만들어지기 조금 힘든 부분들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벤트가 나왔을 때만 조금 어떤 그 매매 플레이를 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에너지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전을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에너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챙겨봤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고 트럼프 정권이 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라는 이슈까지 한번 챙겨볼 수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실망감, 오늘은 스마일을 안겨준 섹터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섹터 그리고 함께 볼 섹터가 화장품 종목들까지 함께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미용 의료기기 어제는 좀 실망감 그러니까 갔다가 내려오니까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안착된 종목도 있었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뷰랑 똑같이 보고 네.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게 키움증권이 보고서가 재밌는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장비업체들에 대한 M&A 이야기가 최근에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면 되게 형식상일 수 있지만 모두 다 자신이 조금 하고 싶어하는 심리, 네. 규제 장벽에 대한 완화 그리고 실제로 그 K-팝뿐만 아니고 이제는 K-푸드까지 약간 한국의 어떤 제품과 상품들을 선호도 글로벌리한 선호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M&A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거론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또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게 클래시스를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했단 그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동일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슈가 떠서 올라갔었던 건데 그게 불발이 나서 사실무근이라고 해서 빠졌는데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슈에 잡으신 분들 기다려볼 법한 종목이다라는 종목 자체가 괜찮다고 말씀. 왜냐하면 그 기반은 성장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작년 1, 2, 3, 4분기에 그 분기 YOY 기준 모두 다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제 성장 그리고 사상 최대 매출을 찍었고 올해도 그거를 더 이어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에 대한 개척이 아직 많이 되지 않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성장 파이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더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 그래서 기다려볼 법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굉장히 커다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고성장 가능하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올라가 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저는 더 상승폭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미용 업종도 그렇고 화장품 업종도 그렇고 지금 외형 확장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미국, 유럽, 중국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사이드 요소는 저는 충분히 더 많이 남아있다. 이 업종 자체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탑픽으로 종목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게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라고 하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물광주사, 연어주사. 맞습니다. 리쥬란, 네. 리쥬란 코스메틱까지도 이쪽에 대한 이익이 굉장히 조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리쥬란 코스메틱을 예. 처음 상품이 판매됐을 때부터 쓴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냥 제품력 자체가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전년 대비 네. 실적이 33%, 우리 영업이익이 36%인데 작년에도 YOY 총 기준으로 했을 때 31%. 그러니까 성장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올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사모펀드 CVC 영향을 받아서 유럽에 대한 수출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30%라는 성장은 엄청난 성장인데
더 성장폭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 더 성장 파이가 큰 종목들이 더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 자체가 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 K뷰티 섹터로 하나로 묶여서 네.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도 저는 계속해서 좋게 팔로우하면서 보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 대장이었던 건 레이저 옵텍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급등이 나왔던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슈링크 자체가 MS가 국내 1위잖아요. 그리고 저가 레이저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성도 굉장히 뛰어날 텐데 지금 레이저 옵텍이 일본 진출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 그 레이저 자체가 피콜로 프리미엄이라고 아주 국내에서도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레이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상한가를 상대적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 근데 수급이라든지 어떤 실질적인 어떤 돈들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은 클래시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요. 그래요?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이 안 되는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변동성이 더 컸기 때문에 네. 저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클래시스의 어떤 이제 그 초음파 의료기기 같은 경우들은 이미 국내에서는 1위입니다. 슈링크. 슈링크 네. 1위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시장을 지금 확대할 이제 계획을 가지고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어가지고 외형 확장도 충분히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레이저 업텍은 아직 숫자로 증명을 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아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상향이 조금 더 잘 좀 맞아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클래시스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슈가 붙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고 시총 자체가 좀 작아서 더 많은 변동성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 옵텍 오늘 상한가에 안착이 됐지만 그런데 지금 돈이 들어오는 부분을 조금 더 쫓으신다면 클래시스 쪽으로 돈이 더 많이 모였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의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웃돈 수치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주 약하게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이 배당 나기를 앞두고 오늘 대형 업종 중심으로의 하락이 또 강하게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코스피는 2621선, 코스닥은 770선 지켜주면서 그래도 하락으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가장 상단에 담아갔었던 종목은 카카오였습니다. 5.58%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카카오는 외국인이 3거래일째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던 종목은 바로 방산주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이 그 다음 자리를 잇고 있고요.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삼성전자 그래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이브 3.75% 상승으로 오늘장 마감을 했습니다. 매도세 함께 보시죠.
SK 하이닉스는 매도세였습니다. 1.87%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네이버 그리고 현대차, 셀트리온과 삼성중공업은 강한 매도세가 출현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기관에서도 오늘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종목은 카카오였습니다. 이거래일째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카카오 5.58% 상승입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하나솔루션, LG이노텍과 삼성중공업이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LIG넥스원도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도세를 함께 출회를 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관에서는 오늘 같이 매도를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오늘 훈풍이 불겠다라고 예상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장 초반에는 특히나 상승으로도 출발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배당나기를 앞두고 결국에는 하락으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파란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한 사실 KB금융에 대한 강한 매도세도 출회가 됐는데요. 금융업종도 고배당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많은 걱정받았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배당나기를 앞두고는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에서 살펴볼 종목들 한알령 관련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HLB입니다. 오늘 간만에 HLB 그룹주들 모두 주목받았는데요. HLB 그룹주들이 간암신약, ESMO 치료제 등재 소식에 오늘 일제히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HLB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이 함께 담았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테오젠, HLB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7.29%의 상승, 그리고 휴젤과 클래시스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19.14% 여전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동반 매도세가 출회가 됐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클로봇과 GNC에너지, 젠백스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HLB에 대한 매수세 강하게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한알령 기대감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의 강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됐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서 담아갔었던 엔터주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들 한알령이 이제는 해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강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강하게 들어왔었던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종목 YG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4.57%의 상승세인데요. 무려 기관이 6거래일째 담아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강한 매수세도 유입이 됐고요. 오스코텍, SM, 카페24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카페24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에서 여전히 강한 매수세를 보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시고요. 매도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HPSP, 실리콘2, ST팜, 두산 테스나까지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최근에 수급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타이트해지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갔다라고 해서 내일까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죠. 내일은 이쪽에서 자금이 빠지고 다른 데로 또 옮겨가고 계속해서 수급의 흐름을 쫓아만 가다 보면은 손실이 확대가 되는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한 좋지 않은 시장입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미리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즉 스마트머니를 잘 포착해내는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 기준 하나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소개할 기법,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말 그대로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를 포착해서 먼저 같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똑똑한 돈을 우리가 보통 어떤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나요?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가 있을 거고 그 정보와 재료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주포들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 이거를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머니를 잡아내야 되는데 뭐보다 먼저 잡아내야 돼요? 뉴스보다 먼저 잡아내야 되겠죠. 우리한테 정보가 제공되기 전에 이 돈들은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잡아낼까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후에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이 스마트 머니 제가 만든 이 신호가 정말로 뉴스 전에 모든 매집 자금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거냐?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제 방송을 며칠간 혹은 몇 주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공략주를 방송 말미에 하나씩 소개를 드리는데 그 해당 종목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방송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분히 증명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뉴스 전에 이렇게 좀 잘 포착을 해주냐? 제가 통계를 내가지고 이 기법 알고리즘을 잘 뽑아냈어요. 장기간에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던 주식들,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의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뽑아낸 신호이기 때문에 뉴스보다 빠르게 잡히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제가 사용을 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매 포인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설명드리기 전에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어요. 좋은 기법과 좋지 않은 기법, 차이는 딱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당연한 건데 수익성입니다. 근데 이 수익성이라는 말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잘못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승률로 오인해서 판단을 합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어떤 기법을 만드는 그 과정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패턴에 굉장히 많이 의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정한 패턴이 나오다가 이 패턴 이후에 빠질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더 높으면 이게 좋은 기법이야 하고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해서 매매를 하십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이후에 한번 보시면 어때요? 계좌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가요. 왜 그러냐면 승률로 잘못된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좋은 수익성은 승률이 아니고 손익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종목을 거래를 해요. 7, 8종목을 이겨요. 표면상 이게 되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승률이 높은 게. 하지만 7, 8번을 이겼을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2, 3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이거 좋은 수익성 기법이라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손익비가 왜 중요하냐면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손실 확정했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 확정했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다라는 거죠.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은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기법이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매매 기법이 간단해야 돼요. 복잡하면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봉 차트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돼야 돼요. 포착일을 저는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일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실제로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죠. 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작을 했으면 추가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뉴스가 뜨면서 올라가는데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방법, 조정식 기준봉 저점. 자, 포착 그 당일 있죠? 일본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라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안 주고 가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기회 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신호 포착일 종가의 매수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장중에 내가 너무 바빠서 종가를 못 본다 하시면은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 포착된 종목들 리스트업을 해놓는 겁니다. 업종들도 어떤 업종인지 한번 보고 리스트업을 해놨다가 나중에 기준봉 고점을 돌파할 때 신호 포착일 고점 윗꼬리 캔들을 돌파할 때 매수라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다면서 난 이것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호 포착일이 있습니다.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신호 포착일 이전보다
신호 포착일 이후에 정말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추가 매집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선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손익비라 말씀드렸죠. 손절 추세선도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손절 추세선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숙지하고 거래를 하시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크게 챙길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예시 종목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진전기입니다. 변압기, 전선 이런 쪽, 전력망, 전력기기 이쪽은 계속해서 제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미국의 전력망 노후화라든지 이런 배경 설명들은 제가 충분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동사도 그 보면은 실적 수주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수주 잔고를 소화해 나가면서 실적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2건이나 나왔습니다. 작년에 3월 14일 그리고 5월 15일에 공급계약 공시가 새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스마트머니 기법 뭐라고 했죠? 뉴스나 공시가 나오기 전에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을 잡아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공급계약 체결은 뭐예요?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체결이 되고 공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협의 과정 속에서 미리 알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죠.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다? 그렇게 특정하진 않아요. 단순한 이해관계자나 이해관계자들의 지인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실제로 이 어떤 주포들의 정말로 이 내용을 알고 들어온 매집 자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신호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3월 14일 공급계약 공시, 5월 15일 공급계약 공시. 공시가 나올 때 어때요? 올라가고 있죠.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첫 번째 공시가 나오기 열흘 전인 3월 4일에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스마트머니 신호는 먼저 포착을 해줬다는 거예요. 포착일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자, 시작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시작일 직후부터 늘어나죠. 시작일 당일이랑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거래량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포착일로부터 첫 번째 공급계약 공시가 나온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들은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머니 기법의 논리로 보면 어때요?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포착일 당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와요. 20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손절 추세선이 요 노란색 손절 추세선입니다. 노란색 곡선이 한 번도 이탈 안 합니다. 포착일 이후에. 그러다가 7월에 이탈하거든요.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2배가 넘는 수익입니다. 100%가 넘는 수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첫 번째 공시일에 만약에 악재가 떴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악재가 떠서 손절 추세선을 이날 이탈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죠. 손익비가 굉장히 좋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스마트머니 기법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종목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종목은 AI 학회 중에 굉장히 권위 있는 학회가 있어요. 뮤립스라고 하는 이 권위 있는 학회. 어느 정도냐면 이 메인 컨퍼런스에서 매년 수만 건의 논문이 기재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채택이 되는 것은 극히 일부만 채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그런 권위 있는 학회에서 워크숍에서 가장 최우수 논문상을 동사가 수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대상격, 최우수 상격이 이런 이제 어떤 수상 같은 경우들은 관례적으로 미리 언지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 정보의 성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확실하게 알 수 없는데 스마트머니 신호가 어디서 포착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뉴스가 나온 날 논문 수상 보도일이 12월 26일이에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죠.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한 2달 가까이 되기, 2달이 조금 안 되는 시기 이전에 포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10월 30일이거든요. 자, 포착일 이전에 보세요. 7월까지도 거래량이 없어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거래량이 없다가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 늘어나잖아요.
자, 매집의 시작점을 이 신호가 이렇게 잘 잡아내준다는 겁니다. 신호 포착 1이에요. 그 다음에 포착 1 다음에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하죠.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면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 결과론적인 이야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법을 통해서 공약주로 매번 방송 말미에 소개를 드리는데 다 제가 소개드린 공약주들 다 이런 비슷한 패턴대로 흘러갔잖아요. 잠시 후에 새 종목도 리뷰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공약해드렸었던 종목들 똑같이 같다라는 거 보여드리게 될 텐데 어쨌든 제가 아무리 증명을 해드린다고 해도 제 말을 믿지 마시고요. 보이는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요 기법 제가 신청 주신 분들에게 PDF 파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해 보시고 검증된 만큼까지만 믿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매토의 스마트 머니 기법 나도 한번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링크 통해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고 그럼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 수익률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지금 보시면 수익률 탑5 종목 중에 3가지 종목이나 무려 수익률이 100%가 넘겼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점 매수를 잘해서 122%가 넘는 수익률 보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LS 에코에너지까지 두 자릿수 대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오늘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도 한번 살펴봤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원전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살짝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요. BH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가로 제시된 금액이 28,000원이었고 아직 3차까지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5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 종목들이 지금 살짝 주춤한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주춤하니까 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그 AI 데이터 센터가 확정이 되면은 이 기존의 어떤 화석연료에 의존을 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탄소 배출이 조금 과다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이 무탄소로 안정적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오히려 24시간,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안정적인 공급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저는 가장 큰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스탠스 자체도 원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에너지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었던 독일마저도 원전에 대한 어떤 증설 이런 것들을 조금 하는 것을 보면은 원전 에너지가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다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뉴스도 최근에 떴습니다. 2,930억 원의 규모의 LNG 복합 화력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이 나왔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재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 28,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최초 이제 제가 공략할 수 있는 그 가격, 매수 가격의 이야기 기준 대비 45%나 시세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12월 27일에 포착이 돼요. 포착일 이전에는 옆자리로 가다가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1월에 14일에 제가 그래서 공약주로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자, 포착 그리고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면 매수,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 요 공식대로 가고 있고 여전히 저는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전 관련된 종목들 지금 잠깐 쉬어갈 때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벌써 5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하니까요.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첫 번째 종목 BHI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리뷰 종목은 유니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 슬금슬금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 거 보면서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상당히 일찍 들어갔습니다. 12월 19일에 저희가 추천을 받은 종목이었고 2차 목표가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지만 20% 넘긴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이 기대가 되는 건 수익률 자체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약한데 예. 앞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최근까지도 떴어요. 포착되면서 총 3번 포착이 되기도 네. 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많이 힘이 응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종목을 소개를 드릴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탄소 포집 시장이야말로 트럼프 정부의 어떤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네. 시장이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이제 기존 레거시의 에너지를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기존의 화석 연료 그리고 뭐 이제 원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그런 어떤 증산 이야기까지 하고 시추를 또 더 뚫겠다라고 그렇죠. 하고 결국 이 탄소 배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기존적으로 기존 레거시 에너지를 사용을 함에 있어서 탄소 포집 기술도 당연히 덩달아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어떤 시장이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유니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9만 톤 규모의 중국 호북성 이제 가성 칼륨 공장 가동이 되었다라는 소식까지도 최근에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뉴스까지 또 네.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볼게요. 보시면은 쭉 우하향하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11월에 한 번, 12월 11일에 한 번 뜨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 번, 2월에 한 번 더 포착해주고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방향을 돌려가는 모습이에요. 항상 스마트 머니 신호가 발생하면 추세 자체가 변곡이 일어나고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 항상 매수에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매수하기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머니 기법이 단기간에 3번이나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응축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적어도 넣어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넘버원 수익률 종목이죠. 한화오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한화그룹주가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까지 오르니까 시총이 더 점프업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멘토님께서도 이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화라는 글자가 붙으면 이건 거의 테마주 성격이다 라고 예,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셨잖아요. 예, 예. 한화오션 이제 저희가 최종 목표가로 10만 원 정도를 잡아주셨는데 이것도 살짝 약하게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되게 타이트하게 오히려 드렸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공략주로 12월 26일에 소개를 드리고 나서 12월 27일 시가 매수 가능 의견을 드렸는데 12월 27일 시가가 37,650원입니다. 이미 100%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 제가 최종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제시를 드렸어요. 근데 전 비현실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겁니다. 저는 더 훨씬 더 높게 갈 거라고 확실히 좀 믿고 있고요. 어쨌든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조선업종은 자체적으로 지금 슈퍼사이클 상황이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고환율에 대한 수혜도 보고 있고 트럼프 정부가 직접적으로 한국과의 어떤 협력을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참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안덕근 장관도 네. 넘어가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수혜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미국뿐만 아니죠. 인도의 모디 총리도 인도도 중국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원합니다. 조선업에 대한 육성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을 했고요. 실제로 양 국가 간의 실사가 다녀간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자체가 배경도 매우 좋다라는 거. 베이커 휴즈와 저탄소 가스터빈 공동 개발을 했다라는 계약도 최근에 나왔고 2,940억 규모의 최근에 또 공급 계약까지 네. LNG 공급 계약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재료들이 이제서 막 올라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더 갈 여지가 크다. 배경상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차트 보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는 추세가 없지만 뜨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이 신호를 미리 받아가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릴 때는 이미 늦을 수 있어요. 신호 직접 받아가셔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검증하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고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모멘텀이 붙고 있는 조선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종목 최종 목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주셨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상방으로서 가능성 조금 더 열어주시면서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을 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신재생 에너지 종목 제가 이야기를 다 서두에 드렸는데 네. 이 종목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십니다. SK 이터닉스입니다. 폭력적으로 보시는 그럼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상 풍력 쪽보다 태양광 쪽에 대한 같이. 사업이란과 ESS가 또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SK D&D라는 그 사업에서 사실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뿐만 뚝 뛰어서 나온 회사이고 기대를 사실상 많이 하고 계신 그런 종목입니다. 많은 네. 시장 참여자분들이. 그래서 하나씩 제가 준비한 내용들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쪽에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쪽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ESS 설비도 나오는데 이미 그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풍력 쪽에서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쪽에서 매출이 더 큰 상황이거든요. 근데 ESS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갈 거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거 앞에서 사실 서두에서 다 설명드렸었던 내용입니다. REC 제도가 폐지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그 대형 발전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태양광 모듈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를 조금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SK 이터닉스가 SK가스와 함께 설립했었던 합작법인에서 미국 그 텍사스 남부 지역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ESS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드디어 가동을 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 요소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ESS 시장으로 손꼽히는 미국에서 SK 이터닉스의 기술 사업과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요 기반으로 추후에 미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 지금 이제 중요한 게 그 ESS 쪽 매출 있잖아요. 배터리팩 매출이 그 테슬라에서도 전기차 쪽보다 이쪽에 대한 성장률이 더 네.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은 매우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사의 실적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저는 이거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옆에 보면은 글로벌 ESS 누계 설치 용량에 대한 컨센서스까지도 같이 있는 건데 갈수록 이쪽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접점을 많이 만들어 놓은 기업들은 이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커짐에 따라서 성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SK 이터닉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신호가 2번 포착이 됐거든요. 1월에 포착되고 2월에 포착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요. 지금 매수하기 적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략 이야기 드릴게요.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17,500원, 손절가 13,700원 드리는데 1차 목표가 도달해도 다 매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주목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태양광, 풍력, 거기다가 ESS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이길 시초가에서 좀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17,500원 1차적으로 잡아보시고 손절가 13,700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죠. 네, 박성재 멘토님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새롭게 포착해 주신 종목은 SK 이터닉스 살펴봤습니다. 내일 이길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해 보시길 권장해 주셨고요. 목표가까지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스마트 머니 기법 직접 한번 다운받아 보시죠.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